안녕하세요. 3학년 5반 친구들. 저 다 아시죠? 여러분의 학급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담임 선생님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체육 전공식의 기초반, 전공체육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1학기 때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1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례 종례 시간에도 만나지 못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 영상을 먼저 찍고 나서 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전공체육 실기 준비를 제가 찍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번 찍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해졌는지 카메라가 조금은 덜 낯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1학기 수행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제 이름은 다 아시죠? 제 이름은 체육 수업에도 만났기 때문에 따로 적진 않고요. 제 이름은 전성현입니다. 반갑고 1학기 동안 잘 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행평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저희 굉장히 또 안타까운 현실이 여러분이 이제 전공체육 실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기 위주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선생님이랑 실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이 여러 대학교 입시에 가까운 여러 대학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실기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연습을 하고 수행평가를 그렇게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행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계약이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르겠고 그 진행 결과에 따라서 수행평가도 아무래도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진로 과목이 3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과 다르게 아직까지 2학년은 그냥 등급별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3학년 친구들은 석차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반이 총 19명인데 이 19명 중에 순위를 가르고 이제 거기에 석차에 맞는 그런 비율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경쟁률도 좀 있지만 마음에 좀 부담이 있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이 한 과목 때문에 이 한 과목의 내신 또는 이 부분이 대학교 정시 때 얼만큼 반영될지는 그렇게 크게 모르겠지만 이 같이 여러분이 경쟁하고 미리 학습을 해보고 대학 입시에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하면서 또는 건강관리를 이제 건강체력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관리들을 하면서 얼마만큼 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여러분이 2학년 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2학년 때처럼 세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세 종목을 준비했는데 2학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지도를 했었으니까 축구랑 또 약간 배구 이런 기술 종목들, 구기 종목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체육과 관련된 구기 종목들,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생님이 됐을 때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면서 준비를 했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르게 그런 구기적인 부분보다는 이제는 최대 입시에 좀 더 가까운 3학년이기 때문에 최대 입시 종목을 실제로 학교 체육으로 가져와서 여러분이 이제 수행평가도 직접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 학교에서 성장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아무래도 대학 입시 때 가셨을 때, 대학 입시 때 또는 나중에 사설 학원을 가시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먼저 조금 더 학교에서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아마 준비하시거나 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종목만큼은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게끔 제가 피드백과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행평가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동영상을 많이 찍어보라고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의 영상과 실제 선수들 영상 또는 잘하는 친구들의 영상 이렇게 비교 분석을 좀 해보라고 항상 누누이 말을 했어요. 누누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이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찍으라고 혼낼 때만 좀 하는 것 같고 따로 혼자서 영상을 찍었던 친구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준이야 그래 선생님 몰래 찍었니?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는 어떻게 다르냐면
영상을 실제로 여러분이 찍어보기 편하게 제가 삼각대를 다 1인당 1개씩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또는 2인 1조로. 2인 1조, 1인 한 명당 1개씩 지급을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수행 연습을 하는 과정 매 수업 시간마다 영상을 기록을 하셔서 그 영상을 계속 비교 분석하시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다가가시면 체대 입시 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이 끊어져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행평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평가는 여러분 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20미 왕복 달리기 20미 왕복 달리기 형태가 좀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일단은 느낌 오시죠? 20m를 이 20m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와서 이 20m까지 왕복으로 달리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 대학에서 입시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두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스타트를 하시면 출발하고 여기서 찍거나 부저를 찍거나 또는 꽃가를 돌거나 해서 다시 와서 다시 찍거나 꽃가를 돌거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갔다가 오는 형태에서 여기 마지막으로 다시 피니시 하는 것을 기록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학교에서 학교 수행평가로 좀 준비하면서 또는 변형 형태로 준비하는 건 이제 두 가지로 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부저로 하는 경우는 대학에서 여기서 레이저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스타트를. 내가 딱 출발하면서 또는 출발하면서 스타트가 이제 초가 막 가기 시작해요. 초가 막 가기 시작하면서 여기 끝에 20미 끝에 부저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키는 것처럼 팍 누르는 게 있어요. 그거를 눌러서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또 한번 누르고 가서 또 한번 누르고 마지막에 피니시를 하는 형태가 있고 또는 두 번째는 꽃가를 도는 게 있어요. 꽃가를. 여기서 둘 다 꽃갈이 세워져 있어서 출발하면 레디 고 하면은 스타트에 맞춰서 출발을 하셔서 꽃갈 턴을 재빠르게 도시고 또 꽃갈을 도시고 한 번 더 돌아서 피니시를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둘 다 어렵지만 아무래도 기록이 좀 더 뭐가 빠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부저 형태로 된 20미 왕복 달리가 아무래도 기록이 좀 더 빨리 나와요. 왜냐면 꽃갈은 도는 시간이 있고 또 꽃가를 돌기 위해서는 20m를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야 하고 부저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손을 뻗으면 닿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돌지 않고 좀 더 안쪽에서 부저를 딱 누르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실질적으로 이쪽을 터치하는 부분으로 부저를 누르는 형태의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기록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 만점이 남자 같은 경우는 13초 8 13초 8이 만점이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15.6초 이내로 들어오셔야 돼요. 15.6 이내로. 그래서 여기는 점수가 급간이 0.2점 정도, 0.2초에 따라서 0.2초별로 이제 급간이 조금씩 내려나갑니다. 그래서 만점의 기록이 총 30점이에요. 30점. 첫 번째 수행평가가 30점. 0.2초별로. 그 다음에 이 30점 아래, 그리고 0.2초 덜 달렸어. 13초 6에서 13초 7, 9 뭐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면 이 점수간 간격은 1점씩입니다. 점수간 간격은. 그래서 29, 28,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최하점이 20점입니다. 그래서 총 급간 점수는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꽤 생각보다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죠? 근데 여러분은 아무래도 전공체육을 준비하고 있고 전부 다 운동신경이 좋아서 등수도 나중에 가려야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하고 또 목표를 좀 높게 잡아놨어요.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놔야 여기에 뭐 들어오는 친구들이 저는 몇 명 안 될 거라 생각해요. 뭐 많아야 1명, 2명 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목표를 좀 더 높게 가지고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준비하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미 왕복 달리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무게중심의 이동, 그리고 브레이크, 내가 전속력으로 달렸을 때 가속도를 빠르게 붙이고 다시 감속을 어떻게 턴을 도는데 유연성 있게 이어가느냐. 가속도와 턴의 동작이 유연성 있게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자세 중요하겠죠. 스타트, 레디, 고! 아니면 또는 뛰어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내려놨다가 그 다음에 출발에 맞춰서 쭉 출발해서 그 가속도를 쭉 붙여서 감속을 하면서 턴을 가장 유연성 있게 또는 부저를 가장 유연성 있게 눌러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실기 영상을 보면서 또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다음 수업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학교도 못 나오는데 집에서 좀 연습 좀 하세요. 이거는 두 번째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인데 이거는 일단 만점 기록부터 알려드릴게요. 만점 기록. 남학생 76개, 여학생 죄송합니다. 72개. 글씨가 제 유일한 단점은 글씨를 못 쓴다는 글씨. 자, 그래서 76개, 72개 이상이 만점입니다. 만점. 이 윗몸 일으키기도 기록이 굉장히 여러분이 선생님 저 몇 개 70개 이상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최대 입시 종목 중에서 사실 제일 잔인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고 요즘에 최근에 전문가들 입장 사이에서는 윗몸 일으키기가 딱히 좋은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대학 입시에 관련된 그 높으신 분이 계시다면 웬만하면 대학교에서 윗몸 일으키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많다. 아직까지도 윗몸 일으키기를 시험 보는데 너무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 능력에 비례한다기보다는 운동 양에 비례하다. 이 말은 즉슨 운동 역량, 운동 신경이 좋은 친구보다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끈기 있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실기 기록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것도 두 개에서 세 개별로 등급간이 나눠지고 만점 기록은 30점, 마찬가지 두 번째 실기도 30점인데 이거는 아까 왕복 달리기는 1점별로 등급 간격이 갈라졌잖아요. 이번에는 0.8점 간격으로 0.8로 간격이 나눠져요. 그래서 2등급이 29.2야. 1점이 아니라 0.8점. 그래서 쭉쭉쭉쭉 가서 최하점이 22.8입니다. 22.8. 아까는 등급간 간격이 10점이었다면 이번에는 계산을 해보면 7점이 맞니? 오케이, 7.2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운동 양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저 진짜 못하는데 진짜 못해요 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 보통 진짜 끈기 있는 친구들이 윗몸 일으키기 만점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약간의 과학적인 원리는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제가 눈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누워있다가 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힘을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빵, 내려갈 때 빵, 올라갈 때 빵, 내려갈 때 빵 하면서 퉁퉁퉁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힘을 이용하시고 또 오래 연습하시면 복근에 있는 뭐가 좋아져? 복근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근지구력이 좋아지겠죠? 근지구력이 좋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더 오래 빵빵빵빵 하면서 기록이 많이 상승될 수 있어요. 보통 나옵니다. 이 기록 76개 또는 더 많이도 나와요. 더 높게 원래 대학 입시에 준해서 이거 실기 기록을 잡은 건데 더 높게 잡으려다가
너무 안 나오고 투정을 많이 부실 것 같아서 좀 낮춘 거예요. 그래서 76개 정도는 한 80개 정도 했을 때 파울 한 3, 4개 먹었다. 그러면 76개 만점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80개를 좀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 여학생은 75개 이상을 목표로 두고 하셔야 내가 하다가 중간에 어깨가 안 닿거나 또는 팔꿈치가 무릎에 안 닿았을 때 파울 개수를 좀 감안하셔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목표를 조금 더 이거는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평상시에는 지금 몇 개나 하겠어요, 집에서. 보통 100개도 하기 힘드시죠? 하기도 힘든데 나중에 실제 이제 입시에 가까우시면 하루에 3,000개씩 합니다. 3,000개씩. 안 하실 것 같죠? 다 합니다.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막 이제 눈앞에 막 이거 한 개 때문에 눈물이 나고 막 웃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에 3,000개씩 하게 됩니다. 지금 시즌에는 적어도 하루에 일단은 300개 또는 500개 정도 하루에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는 한 거의 800개에서 1000개 정도 하루에 그러니까 100개씩 8세트 또는 100개씩 10세트 정도 할 수 있는 연습량을 가져가셔야만 수시 때 또 쓸 수 있겠죠. 수시 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2000개, 그 다음 3000개까지 올라가셔야만 좋은 기록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3000개가 할 수 있는 근육을 가졌다. 만점 거의 다 나오실 겁니다. 만점 거의 다. 파울만 안 하시면.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실기가 또 하나 남았죠? 자, 그 다음 실기는, 그 다음은 기술 종목을 또 준비했어요. 여기 농구, 골밑슛. 농구 골밑슛을 배울 거예요. 보통 농구 골밑슛은 여기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백보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링이 이렇게 있죠? 링이 있어. 그래서 골밑슛을 여기서 던질 거야.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이게 슛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반대편으로 와서 또 던질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스텝을 하는 원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좀 더 자세히 그렸다면 요 각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각도가 그래서 요 중앙에 딱 이거는 이제 이 각도만 보시면 돼요. 각도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약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골밑슛의 방향 설정은 45도라고 보셨을 때 이렇게 양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넣으시는 거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스텝을 배워서 이렇게 가서 45도 해서 스텝 하나 그러니까 둘 해서 또 이쪽으로 바로 똑같이 그 다음 또 와서 이쪽으로 와서 스텝 이렇게 또 이쪽으로 가서 스텝 잡아놓어서 이 스텝을 통해서 45도 몸을 만드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밑슛을 이제 이 백보드 보시면 이 옆에 있는 라인들 있죠? 이 옆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입시를 할 때는 포인트를 잡아놓고 골밑슛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 양옆에 있는 선이 이 양옆에 있는 선에 중앙에서 조금 아래 여기가 포인트예요. 너무 중앙도 괜찮아요. 중앙도 괜찮은데 중앙에서 조금 아래를 설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높게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보단 낮게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초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30초 안에 내가 더 많은 개수를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근데 또 너무 낮게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에 이렇게 백보드의 링 밑에 그 사이에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좀 더 위에 설정을 두셔서 골밑슛을 진행하시면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근데 이제 너무 선생님 여기 위에는 안 돼요? 위에도 됩니다. 위에도 되는데 너무 위에다가 이렇게 백보드에 슛을 쏘게 되면 반대편 링에 맞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편 링에. 그래서 이 링을 스치지 않고 클리어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은 중간에서 조금 아래 지점을 맞추고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합니다. 또 중요한 거. 여기서 한 번에 설명드리자면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맞을 때 사실은 조금 맞고 이 공이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0이면 안 돼. 올라가는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가 좀 더 올라가는 힘이 있으셔야 돼. 올라가는 힘이 있어서 그 다음에 뚝 떨어져야 클리어로 떨어지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여기서 쑥 맞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고 쑥 지나갔다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 형태로 쏘시면 아마 백발백중으로 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바운드를 하면서 딱 쏘고 바운드 튀기고 와서 또 쏘고 바운드 튀기고 와서 시험 보는 형태도 있고 또는 그냥 슛 쏘고 반대편 와서 슛 쏘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 수행평가는 양쪽에서 그냥 왔다 갔다 바운딩 하지 않고 왔다 갔다 시험을 볼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30초간 실시를 하는데 남학생의 경우 만점 기록은 20개, 여학생의 만점 기록은 17개. 지금 유일하게 학교에서 연습이 불가능한 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체육관이 없으면 연습하기 힘든 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집에서 윗몸일으키 연습 좀 하시고 농구 골밑슛은 보통 공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농구 골밑슛은 요 정도 원리를 이해하시고 또는 다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에 제가 드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신 다음에 집 앞에 있는 운동장이나 공터에 가셔서 골밑슛은 연습을 좀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는 나중에 스텝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스텝만이라도 집에서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학교로 돌아오셨을 때 연습을 수행을 하시는 것과 결과적으로 꽤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점 기록이 만점이 이것도 몇 점이겠어? 30점입니다. 30점이고 이거는 개수가 한 개당 20개, 19개, 18개 이렇게 등급간이 한 개당 갈려요. 30점에서 아까 이거는 1점, 0.8점, 이건 0.9점 간격으로 등급 간격이 생겨요. 29.1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이 21.9. 선생님 왜 이렇게 점수가 치사해요? 아까는 1점인데 왜 0.8점 됐다 또 0.9점이에요? 왜 그래? 평가의 악순환이죠. 여러분 등수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선생님이 점수 배점을 좀 달리한 것 중에 왕복 달리기 많은 학교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수행평가의 중요성 또 여러분이 또 잘하는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중요도를 보고 점수 차이를 좀 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왕복달리기, 그 다음 0.9점 차이인 건 골밑슛,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실히 하시면 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열심히 잘 하시면 좋은 점수 가져갈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좋은 점수와 등수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 종목들을 연습을 하셔서 자기 걸로 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좀 뭐 어때요? 이번엔 좀 나름대로 야심작으로 한 게 뭐냐면 왕복 달리기 뭐가 운동 능력 중에 가장 뭐가 필요해? 스피드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민첩성 중요하죠. 그 다음 이건 뭐야? 윗몸일으키, 근지구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순발력도 몸에 있는 순발력, 폭발력이라고 했었죠. 순발력, 폭발력 중요하겠죠. 농구 골밑슛 기술 종목이죠. 구기 종목. 그래서 보통 축구보단 농구가 더 실기가 많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좀 설정을 둬서 1학기 때는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10점은 뭐예요? 나머지 10점 뭐겠어? 나머지 10점은 태도 점수, 체육복 안 가지고 오시거나 출석이 불성실하거나 뭐 매점을 갔다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늦게 들어와서 출석 체크 못 하시거나 그러셨을 때는 감점을 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체육 시간 굉장히 많죠. 지금 막 체육 3학년 2시간, 그 다음에 일반 체육 2시간, 그 다음에 3학년 때 지금 전공체육까지 해가지고 3시간에서 총 5시간인데 체육복 문제가 좀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 체육복 교복에 대한 그 단정함 또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니? 착용. 여러분의 그런 복장 관리
복장관리에서 생활지도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복을 학교 내에서는 입어도 되는데 학교 내에서 다른 체육복을 입으면 안 된다고 이번에 생활규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5번 체육이 들었기 때문에 매 시간 같은 체육복을 학교 체육복을 입으시면 어때요? 한 벌밖에 없잖아요. 여름 거 한 벌, 겨울 거 한 벌 있으면 매일 들었어. 매일 들으면 매일 땀을 흘리시겠죠? 그럼 매일 빨래가 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체육 시간에는 곤색, 검은색 계열로 맞춰서 체육 시간에 들어오시면 저는 체육복으로 허용을 해드릴 거예요. 다만 일반 수업 시간 또는 수업 쉬는 시간에는 학교 체육복을 반드시 입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체육복을 입고 계시다가는 복장 지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제가 차차 이제 다른 영상들도 또 보고 또 저도 이제 실기를 또 제가 또 하는 방법도 이제 기록도 해보고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는 다음 수업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성적 올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운동보다는 성적을 꼭 올리셔야 돼요. 성적 성적을 이렇게 올려놓고 실기를 준비하는 것과 또는 성적이 이만큼에서 실기가 이렇게 만점이 나와. 별로 그렇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성적을 올려놓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성적이 이만큼인데 실기가 만점이야. 이 학교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시고 싶다면 일단 성적부터 좀 더 올리시고 지금 여태까지 조금 계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셨다면 아침에 꼭 일어나셔서 이제부터 수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계약 그 수강도 많이 들으시고 자기주도 학습을 좀 많이 꼭 추천을 합니다. 지난번 그 체육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반드시 갖추셔야 돼요. 예체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신도 챙겨야 되지. 그 다음에 수능도 챙겨야 되지. 정시도 챙겨야 되지. 그리고 또 수시도 또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뭐가 들어가? 실기가 또 들어가. 또 뭐 중에? 요즘 생기부도 많이 보시죠. 생기부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셔야 될 텐데 어쩌겠어요. 거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하는 친구가 결국엔 좋은 학교를 가는 겁니다. 내가 막 그 중에 하나가 빵꾸가 나는데 이걸로 메꿀 수 있겠다. 큰 오산입니다. 부족한 부분부터 채우셔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우리 3학년 5반 친구들에서는 대부분 성적이 좀 그렇다. 그래서 그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나머지 실기는 학교와 또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다니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